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은 미국 시장 강세 배경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하방 압력에 따른 어떤 그 부담감, 가능성들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에 이은 대표적인 가치 성장주죠. 현대차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주가가 10만원에서 지금 그 이미 19만원대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과열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자료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보게 되면 이제 과열이지만 월봉상 보게 되면 새로운 어떤 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1차 목표 가격은 이제 그 과거 역사적 최고점이 되겠는데요. 27만원 정도. 그리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한 35만원, 40만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중장기 파동론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월봉상 보게 되면 지금 조정 2파동 과정이라 보는 거고요. 출발점은 이제 그 지난 3월 19일이죠. 3월 19일 이제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상승 충격 1파동이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9월 중에 조정 2파동 과정이고, 빠르면 이제 그 10월 달에 상승 충격 3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늦어도 뭐 11월 달 정도면 상승 충격 3파동이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주가와 이제 그 역학관계가 있는데요.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뭐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테슬라라든가 이제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오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이제 사실 상당부 소외가 된 거죠. 그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월 1일이죠. 최고점 이제 9월 1일 날 이제 502달러를 기록하고 9월 1일 기준으로 최소한 이제 3개월 정도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12월 초 정도까지는 이제 그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틈새 1차적으로 이제 그 현대차, 삼성전자가 그 틈새 속에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전기차, 수소차 성장성을 보겠는데, 우리가 전기차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를 본다면 테슬라가 당연히 최상위 되겠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 분야 세계 1위 아닙니까? 수소차 카테고리에서는 단연코 현대차가 1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어떤 상징성,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의 어떤 그 절대적 결정적인 근거,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뭐 재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 테슬라도 전기차를 통해서 이게 많이 벌어들이는 부분은 이제 많지 않잖아요. 그 절대적으로 지금 성장성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 내에서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주가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오늘자 이제 NH투자증권인데, 제목 자체가 이제 그 추세 상승, 초입 구간,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핵심 내용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선주 논리.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주보다는 이제 우선주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오르는 파동이라면 사실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낫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주도 거래량이 풍부하고, 현대차 우선주도 거래량이 발행 주식수가 지금 2,400만 주가 되니까 우리가 뭐 충분히 뭐 사실 우리가 뭐 매매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이제 그 코로나 최저점이 70달러에서 502달러까지 갔으니까 700%가 넘게 이제 급등한 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막판에 특히 이제 8월 달에 이제 그 상당분의 그 거품이죠. 버블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9월 1일자에 이제 그 502달러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12월 초까지는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 일단 그 60일선이죠. 수급선이 그 붕괴될, 이탈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테슬라라든가 이제 애플, 이런 그 아마존, 이런 기술 성장주에서 현대차 혹은 이제 그 삼성전 같은 가치 성장주가 시장을 좀 리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됩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10만원에서 이제 19만원이죠. 9월 17일 날 이제 19만원 확인했는데, 과열이 하면 이제 19만원이 대상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가 월봉 보도록 하겠지만, 월봉상 보면 아직까지 바닥권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과열이 아니고 상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파동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월봉 지금 그림 보고 계시는데요. 2012년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8조 한 4천억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단했죠. 여하튼간 최고가가 27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 빠졌어요. 코로나 저점에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안다는 것만큼 그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파동의 출발점이죠. 주도주는 사실 매도 세력의 소멸로부터 탄생이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주도주 논리인데, 매도세가 소멸되려면 악재가 터져야 돼요. 악재도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터지면 매도세가 완전히 이탈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3월 19일이죠. 3월 달에 최저점을 확인하고, 최저점이자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2017년도, 2018년도 17만원대가 대단히 강력한 또 매물대거든요.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월봉상 보니까 위아래 꼬리가 달렸죠. 위에 꼬리 고점은 19만원이고 저점은 16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봉 차트가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십자선 형태, 도지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매도 매수 규정점이라는 거죠. 매도 매수 규정점이라는 것은 주가가 카방으로 아래로 미끄러지면 이제 매도 매수 규정점의 윗꼬리가 이제 대상투가 될 수 있는 거고, 상승으로 전환되면 또 그 부분이 또 바닥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중장기 상승 파동의 이제 출발점이 시작됐고, 요번에 상승 충격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 그리고 빠르면 10월 달에 상승 충격 3파동의 랠리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이 이제 과거 역사 최고점이죠. 2012년도 5월 달이 되겠는데, 역사의 최고점이 27만원인데, 27만원이 1차 목표가로 보는 거고, 1차 목표가 27만원 돌파하면 35만원 정도, 40만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성, 그리고 가치, 실적도 굉장히 턴어라운드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현대차, 사우디의 수소차, 수소버스 수출 4대밖에 안 돼요. 수소버스, 넥소 2대하고 수소버스 일렉시티라고 해서 2대 총 4대인데, 이거 사실 교통비도 이제 안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람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회사죠. 일단은 이제 자국 내에서 탈석유 경제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면서 어떤 시험 차원에서 이제 수입한 건데, 이런 레퍼런스가 쌓이면은 결국 현대차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수소차 1위 현대차, 비자동차 부분으로 사업 영역 확장,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우하단에 보시면 이게 그림이 있죠. 이게 뭐냐면 넥소의 어떤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플랫폼이죠. 플랫폼.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된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3개라고 그러죠. 당연히 테슬라는 갖고 있고,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있고, 현대차가 eGMP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또 대단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제 지난 7월 달에 스위스에, 유럽에 우리가 수소차를 수출했죠. 엑시언트죠, 엑시언트 이름이. 그리고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이미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이 가장 또 민감하고 가장 또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유럽에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차, 한국의 어떤 우수한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엑시언트입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것 같아요.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100km 이하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보는 거, 100km 이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이 많은 트럭에는 아주 최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은 이제 전기차 관련인데요. 이거는 이제 2020년 누적 판매, 1월부터 7월 달에 어떤 누적 판매를 통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 건데, 테슬라가 24% 1위고, 르노가 6.6%, BYD가 이제 5.5%, 현대차가 4.6%인데,
8위가 기아차가 2.9%에서 4.6%하고 2.9% 같은 회사니까 더하면 이제 7.5%가 되겠죠. 그러면 테슬라의 글로벌 2위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기차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상, 이 판매 전망인데요. 2020년 보면 이제 11만 대에서 2021년도는 22만 대가 100%가 증가하고, 그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 예상이 지금 12,000대에서 2021년 내년도 같은 이제 2만 대라니까 66%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테슬라하고 비교해 보세요. 테슬라가 이번에 뭐 애초에는 사실 5달러서부터 500달러 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저점이 이제 70달러에서 700%가 넘게 올라갔어요. 현대차가 뭐 그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차도 상당 부분 이게 이런 또 이슈거리를 바탕으로 당연히 올라간다 보고 지금 이제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제가 보기로 충분히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시황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굉장히 저는 그 논리적이고 논리적이라 보는 거죠. 명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제 함께 가는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비중이 한 30% 이상급 되는 종목군이죠. 과거로 따지면 이제 카카오라든가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스, LG화학, 그 삼성 SDI 이런 그 비중이 30% 이상인 급 저기 뭐 게임주가 뭐죠? 넷마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안 놓칩니다. 그 시대적인 어떤 핵심 주도주는 잘 안 놓치거든요. 현대차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게 제가 하는 논리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회원 가입해서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거는 NH투자증권 이제 9월 28일자 이제 보고서입니다. 장기 추세 상승 초입 구간, 그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있죠. ROE 상승 전환 과정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 PBR이, PBR이 0.6배입니다. 우리 예상. 0.6배, 0.66배면은 청산가치 대비 지금 34%가 할인되고 있는 거예요. 청산가치도 못 미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장성이 부족한가요? 아니, 수소차 세계 2위인데요. 자, 하여튼 그 ROE 장기 상승 추세 전환 초입 국면이고 향후 중장기 사업 구조 전환 기대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이다. 클린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021년서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eGMP인데 E가 이제 일렉트릭, 그다음에 G가 글로벌, M이 모듈러입니다. 모듈러 이제 플랫폼, 그렇죠. eGMP죠. 이게 핵심 논리죠, 이제. 그리고 이제 승용에서 트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수소차 FCEV 사업도 중장기 기대 요인인데 저는 사실 전기차 카테고리에서는 현대차가 좀 떨어지는데 수소차는 수차 부분이 결정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그 1분기 영업이익 이제 8,640억에서 2분기 지금 코로나로 이제 많이 줄었죠. 5,900억.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은 1조 600억. 그 다음에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2,600억 정도. 지금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도 같이 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어 프라이스, 주가죠. 주가 드라이버스. 그러니까 자동차 주가, 어닝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3세대 신규 플랫폼 적용된 신차 출시 사이클 진입하고, 엔트리 SUV, 베뉴라는 차 아시죠? 베뉴부터 소형 SUV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네시스 브랜드까지 GV80까지 하여튼 그 SUV 풀 라인업 구축해 있고, 뭐 신차과 더불어서 기저효과도 이제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 다운사이드 리스크 보면 이제 그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혹은 뭐 수소차로 이게 전환이 되니까요. 그거로 인한 이제 그 불확성이죠. 그다음에 중국 자동차 시장이 이제 그 수요가 좀 부진하다.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또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요. 아래 그림 보시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제 그 2018년도 이후에 2.2% 이후에 뭐 계속해서 큰 폭으로 좀 상승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 보통주하고 우선주 관계인데요. 위에가 이제 뭐 그림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 좀 역동적인 것은 차트 완성도는 조금이나마 우선주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오타가 있습니다. 보통주는 자본금이 1조 1,500억이고 주식수가 이제 2억 1,300만 주가 그렇고요. 오타가 났네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1,250억이고 주식수가 2,400만 주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을 못했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주인데요. 우선주 보시면은 이제 그 앞서 이제 보통주 대비해서 거래량이 특히 이제 깨끗해요. 보통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조금 지저분한 모습인데 우선주는 더 깔끔할 것 같고요. 지금 왜 우선주냐면 그 지금 보통주가 얼마인가요? 보통주가 지금 뭐 17만 원대인데 우선주는 이제 8만 원대죠. 그게 50%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주와 우선주 간에 이제 가격 차원에서 우선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제가 만약에 우선주가 아니 앞으로 이제 보통주가 이제 많이 간다고 하는데 뭐 1차적으로 27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우선주는 좀 더 가파르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거 혼자서 하게 되면 많이 흔들리고 또 금방 또 팔아버려요. 근데 저희는 이제 목표가가 올 때까지 하여튼 그 계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여튼 그 우리가 좋은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